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G7 상석의 문 대통령, 각국 정상, 한국은 월드 챔피언이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1세션에서 의장국 정상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바로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총리 왼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G7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의전 서열은 각국 간에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통상 의장국이 참가국 정상의 의전 서열을 결정합니다. G7 회원국 정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주요 자리 한 켠을 차지한 것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 이어 네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한 각국 정상들이 나눈 대화에서도 한국이 주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협력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한미회담도 최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셨으니 이제 G7도 잘 될 겁니다. 존슨 총리, 네, 그렇죠.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죠. 방역 1등이죠. 구테우스 UN 사무총장, 맞습니다. 한국 대단해요. 마크롱 대통령, 다들 생각이 같으시네요. 문재인 대통령 웃음. 한국은 4개의 백신 제약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대량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백신 허브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확대 회의에서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13일 한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다.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존슨 총리를 비롯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 등이 모두 참석한 기념 촬영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앞줄에서 존슨 영국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서서 촬영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 트루도 캐나다 총리 등은 바로 뒷줄에 섰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사회소통 수석은 G7 정상들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우리 후세 대통령의 자리는 더 영광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G7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과거가 쌓아온 현재의 성취감에 대한 확인과 미래의 자신감에 대한 확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월드 챔피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오스트리아 취재진은 쿠르츠 총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쿠르츠 총리는 한국의 기술과 정보 활용은 유럽이 생각하는 가능한 정도로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전 인터뷰에도 1차 팬데믹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배웠다. 한국은 방역과 백신 모두에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은 1892년 수교 후 내년 130주년을 앞두고 처음입니다.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14일 오전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코로나 퇴치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판데어 벨렌 대통령은 한국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특히 물리치는 데 있어서 정말 세계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GDP도 크게 향상돼 나갈 것이라며 바이오 사이언스가 굉장히 발전돼 있기에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오스트리아가 가진 기술과 한국의 산업화 기술을 서로 연계시키는 것이 코로나를 퇴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스페인으로 향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코로나 극복에서도 문화 예술에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세계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외교 현장에서 느낍니다라며 우리는 선도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세계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진짜 국격이 뭔지 보여주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발 인정할 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정상들이, 해외 언론들이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패완판 공화국의 윤시번 대통령의 기사가 더 중하고 젊은 꼰대 이준석의 기사가 더 중한가 봅니다. 제발. 꾸렁질하시오! 두 번째 소식 역시 서울신문입니다. 국왕 롤스로이스의 기마대 의전, 웅장한 스페인의 환대.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오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국빈인 문재인 대통령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환대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일정은 마드리드 왕궁 행사장에서 열린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주최의 환영식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왕 소유 차량인 2차 대전 후 생산된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마드리드 왕궁에는 애국가와 스페인 국가가 연주됐고 국가 연주 중간에는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왕실 근위대와 기마대는 화려한 의전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초기 방역부나 협력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바르셀로나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 참석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저녁 국빈 만찬에 최대 규모의 경제인들이 참석한다. 스페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펠리페 6세 국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고 국민훈장, 김정숙 여사에게 국민훈장 대십자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마드리드 시청 앞에서는 태극기와 스페인 국기, 응원 피켓을 든 교민들이 사랑해요 대통령 등을 외치며 환영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손을 번쩍 들어 인사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본격적인 환영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알메이다 시장은 한국의 사례를 보며 코로나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판문점 선언도 국제사회의 역사적 선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알메이다 시장은 특히 문 대통령에게 황금 열쇠를 전달하며 마드리드시의 문이 언제든 열려있음을 뜻한다며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운의 열쇠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펠리페 6세 국왕 내외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의 건배사 이후 답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은 서로 닮았다며 양국 국민은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70년 이상 이어진 우정이 지난해 코로나 상황 이후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은 코로나 초기 적도 기니에 고립된 한국 국민들의 귀환을 도와준 스페인을 잊지 않고 있다. 한국이 스페인에 제공한 신속 진단 키트도 우정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녹색 성장 등 미래 공동과제에도 함께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2019년 8,200여 명의 한국 순례자가 산티아고 순례길 걸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새로운 70년도 서로에게 행운을 주는 부엔카미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스페인 국빈 방문으로 우호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면 중남미와 북아프리카 등 지금까지 미중 일러에 치우쳤던 한국 외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신재생 에너지와 제약산업, 항공우주와 자동차 산업에 강합니다. 특히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건설 강국입니다. 유럽과 중남미 쪽에서 강세인 만큼 중남미 해외 건설 수주 비율이 6.34%인 우리나라와 해외 건설 공동 진출이 성사될 경우 해외 개척의 활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겠다는 저들의 발악. 이런 기사 벌써 잊었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6월 말 혹은 7월 초에 대권 도전한다는 윤석열 간보기 정치 마무리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측이 6월 말 혹은 7월 초에 대선 도전을 선언하고 이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정치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적 관심사에 비해 정치 일정이나 메시지가 불확실해 일각에서는 간석열, 제2의 반기문 등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 나서서 이를 조금씩 희석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6월 말 7월 초 시점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계획인데 그때 윤석열이 왜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동안 그렸는데 그 얘기를 국민들에게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점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 외에는 불확실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호남 지역을 찾아서 하자는 분도 있고 윤석열이 늘 말해온 공정과 상식을 상징하는 곳에서 하자는 분들이 있다며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 당에 대해 이동훈 대변인은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갈 것이라는 게 윤석열의 워딩이라며 각계각층 여러 지역 국민들을 만나 그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원샷 국민경선을 하든 보수 진영에서 중심을 잡고 중도 진보 진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윤석열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1대1로 소통할 의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과 만남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필요하면 하겠다는 정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간석열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쓰며 윤석열 자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참여할 거면 빨리 국민 앞에 나와 자신의 비전을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그 외의 관심사인 국민의힘 입당 여부나 시기,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계 등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석열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이 가르치는 것 중에는 윤시원 당신의 양심과 반성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칼잡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든 악마든 상관없다는 언론사 사주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행태.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게 당신네들 생각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